살아보니 결국 이게 남더라. 90세 어르신이 내 손을 꼭 잡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수많은 생각이 오갔습니다. 결국 남는 게 뭐지? 나는 지금 뭘 위해 이토록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건강 걱정, 자식 걱정, 남 부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는 체면, 누가 내 말을 무시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 그리고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과거의 상처까지. 60이 넘으면 인생이 좀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자식들 다 키우고 은퇴도 했으니 이제 좀 쉬어도 되는 시간 아닌가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몸은 점점 말을 안 듣고 주위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남은 시간은 점점 짧아지는 걸 느끼게 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그런 내게 한 어르신의 인생 이야기는 마치 먼 길을 걷다 만난 지팡이처럼 마음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분은 90년을 살아오셨습니다. 굶주림도 겪고 전쟁도 겪고 자식 셋은 유학 보내고 배우자와의 이별도 이겨내셨습니다. 그분이 말합니다. 젊었을 땐 돈이 남는 줄 알았지. 근데 이제 와 생각해보니 정말 남는 건 따뜻한 말 한마디, 같이 밥 먹던 그 시간, 그리고 참는 대신 손 한 번 더 잡아준 그 순간들이더라고. 지금 여러분은 어떤 하루를 살고 계신가요? 아직도 누군가와의 갈등을 붙잡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하루를 그냥 버티는 데만 쓰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 영상은 그저 오래 산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생을 깊이 살아낸 한 사람의 고백이자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맞이하게 될 내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들, 혹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다시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김영수 어르신, 1934년생, 올해로 90이 넘으셨습니다. 처음 뵌 날 어르신은 볕이 잘 드는 마루에 앉아 조용히 발등을 쓰다듬고 계셨습니다. 고요한 그 손놀림 속에서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느껴졌습니다. 나는 전라남도 순천에서 태어났어. 어릴 때는 논에서 뛰놀고 어머니가 삶은 고구마 하나 주면 그게 그렇게 달더라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이 13살 되던 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이듬해 어머니마저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형과 함께 땅을 일구며 살아야 했습니다. 어른이 되기도 전에 어른이 되어버린 삶. 아침마다 해가 뜨면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그게 그냥 당연한 줄 알았지. 20살도 되기 전에 한국 전쟁이 터졌습니다. 학교도 집도 삶도 모든 게 흔들렸습니다. 총소리가 밤낮 없이 들렸지. 사람이 죽는 걸 너무 많이 봤어. 그때 깨달았지. 내일이란 게 없을 수도 있다는 걸. 그 혼란 속에서도 26엔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엔 방 하나짜리 초가집에서 시작한 살림. 연탄을 피우고 물을 길어와서 밥을 해먹고 아이 셋, 또 둘, 총 5을 낳아 키웠습니다. 그 시절엔 가진 건 없었지만 애들이 밥그릇 붙잡고 더 주세요 하는 그 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소리였지. 어르신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같은 강을 흐르지 않았습니다. 막내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 아내가 병을 얻었습니다. 몇 년을 간병하며 밤을 지새운 어르신은 그 사람이 아프니까 내가 아픈 것 같더라. 내 반쪽이니까. 그렇게 아내를 떠나보낸 뒤 한동안 어르신은 말을 잃으셨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떠났습니다. 각자 가정을 이루고 손주도 생기고 전화는 가끔 오고 명절이면 얼굴을 비추는 정도. 이제는 마을 어귀 조그만 방에서 혼자 밥을 차려 드시고 라디오를 들으며 낮잠을 주무시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외롭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내가 다시 눈을 떴다는 게 고맙지. 걸을 수 있고 하늘을 볼 수 있고 예전 생각이 나서 웃을 수 있잖아. 그걸로 충분해. 그분의 말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엔 90년을 버텨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삶이란 게 별거 아니라는 듯,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다는 듯, 어르신은 웃으시며 이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젊을 땐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고 생각했지. 근데 나이 들어보니 그냥 누구에게도 미움 없이 조금 덜 후회하면서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는 게 최고더라. 그 말이 내 마음속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진짜 인생의 교훈 5가지를 지금부터 차근히 들어보려 합니다. 교훈 1. 건강은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하는 친구다. 아무리 좋은 사람,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결국 끝까지 나랑 같이 가는 건 내 몸 하나더라. 김영수 어르신은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젊은 날엔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일만 했습니다. 논밭을 일구고 손으로 흙을 파며 온몸이 기계처럼 움직이던 시절. 그땐 아픈 줄도 몰랐고 피곤하단 말조차 사치였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무릎이 아프고 손가락이 굽고 허리가 펴지지 않자 그제야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건강을 잃고 나니 예전엔 하찮아 보이던 걸을 수 있음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이었는지를 알겠더라.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일상을 조금씩 빼앗아 갑니다. 그 어르신은 말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 이렇게 앉아서 본다는 게 기적이야. 몸 하나 간수 잘하면 나중에 고맙다는 말이 절로 나와. 교훈 2. 가족은 멀어져도 결국 마음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다. 친구는 사라지고 이웃은 떠나고 내 곁에 남는 건 결국 식구더라. 어르신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젊을 때 그는 이웃들과 어울리며 살았습니다. 함께 술잔을 기울이고 함께 농사를 도우며 하루하루가 사람 냄새로 가득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그 많던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거나 세상을 달리했습니다. 남은 건 사진 속 얼굴 몇 장과 매일 혼자 마시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다릅니다. 비록 자주 오지 않아도 전화 한 통 없는 날이 많아도 결국 누가 가장 먼저 달려와 아버지 손을 꼭 잡아주는지 어르신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명절이면 오는 손주들, 그 웃음소리 하나에 가슴이 다 녹아. 그래서 자식은 무조건 미워하면 안 되는 거야. 자식은 끝까지 부모 곁에 남아. 교훈 3. 표현하지 않으면 후회로 남는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그렇게 어려운 말인가? 어르신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내와 함께한 60년. 그토록 긴 세월을 살았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밥 잘 챙겨주고 말없이 일찍 들어오고 생일이면 조용히 과일 한 봉지 사다 주는 걸로 마음을 전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병으로 누웠을 때 어르신은 밤마다 뒤척이며 가슴을 쳤다고 합니다. 그동안 하지 못한 말들이 목구멍에서 걸려 나오지 않아서 그 침묵이 죄처럼 느껴졌다고. 그때 후회했지.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그 말만큼 따뜻한 약이 없는데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내일로 미루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언제나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늘 늦기 전에 한마디를 건네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교훈 4. 욕심을 덜면 삶은 가벼워진다. 내가 그땐 왜 그렇게 안달이 났는지 모르겠어. 어르신은 농사를 지으며 살던 50대 시절을 떠올리셨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수확하려고 밭을 넓히고 비료를 아끼지 않고 사람들보다 앞서가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욕심이 가정의 평화를 깨고 몸을 망치고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멀어지게 만들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많이 가지는 게 능사가 아니더라. 오히려 많이 내려놓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 무언가를 더 쥐려고 할수록 손안의 것들이 빠져나가는 경험, 우리는 이미 여러 번 겪어봤습니다. 이제는 더 채우는 삶보다 덜어내는 삶이 더 단단하고 따뜻하다는 걸 어르신은 조용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훈 5. 감사하는 마음이 삶을 바꾼다. 감사는 별거 없어. 그냥 오늘도 살아서 고맙다고 한번 말해보는 거지. 어르신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자신에게 가장 먼저 건네는 말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것, 숨을 쉬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다고 그 나이가 되면 절실히 느낀다고 말입니다. 예전엔 불평도 많았지. 날씨가 덥다, 무릎이 쑤신다, 자식이 연락이 없다. 근데 어느 날 그 모든 걸 멈추고 그래도 난 오늘도 눈을 떴네 하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조용해지더라고. 감사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루의 시작에 작은 고마움을 느끼는 순간 그 하루 전체가 다르게 흘러갑니다. 어르신의 그 한마디가 우리 마음의 잔잔한 물결처럼 퍼집니다. 마무리 다 지나고 나면 결국 사람과 마음이 남는다. 김영수 어르신의 5가지 교훈은 결코 특별하거나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평범해서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살아온 것들이었습니다. 건강, 가족, 표현, 내려놓음, 감사. 이 5가지를 삶의 등불로 삼는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훨씬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살아보니 결국 이게 남더라. 앞에서 들은 김영수 어르신의 5가지 교훈. 건강, 가족, 표현, 내려놓음, 감사. 이 말들은 단순히 오래 산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당장 오늘부터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실천적인 인생의 지혜입니다. 하지만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이미 너무 늦은 게 아닐까? 이 나이에 뭘 더 바꿀 수 있을까? 지금도 매일이 벅찬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역시 그런 생각을 매일같이 합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제일 빠를 때야. 죽기 전까지 사람은 바뀔 수 있어.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1. 건강을 지키는 건 운동이 아니라 리듬이다. 어르신은 매일 아침 볕이 드는 마당에서 의자에 앉아 가만히 10분을 눈 감고 계신다고 합니다. 명상도 아니고 운동도 아닙니다. 그저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몸을 무리하게 움직이지 않아도 돼. 그저 나를 깨우는 시간이 필요해. 60, 70대가 되면 몸은 이미 많은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헬스장에 가고 격하게 운동하는 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강조한 건 리듬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속을 달래고 산책 대신 창밖을 보며 바람을 느끼는 것. 이런 사소한 루틴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건강은 정상 수치가 아니라 내 몸과 내가 잘 지내는 방법을 찾는 데서 시작됩니다. 2. 가족과의 거리 한 발 먼저 다가가면 좁혀진다. 내가 먼저 전화하면 왜,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 근데 그냥 보고 싶어서 했다고 하면 그 목소리가 달라지더라. 많은 분들이 가족과 멀어진 느낌을 받습니다. 자식은 바쁘고 손주는 스마트폰만 보며 말도 적고 형제는 예전만큼 자주 연락이 없고 어르신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자존심은 내려놓고 따뜻함은 올려야 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연락하는 것. 불만을 말하기 전에 고마움을 먼저 표현하는 것.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내가 해준 김치 아직도 먹고 있어. 맛이 깊더라. 며칠 전에 내 어릴 때 사진 봤는데 그때 진짜 예뻤더라. 그냥 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이런 짧은 한마디가 가족과의 벽을 무너뜨리고 다시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되어줍니다. 3. 표현은 하루에 한 문장부터 시작한다. 사랑한다는 말,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 근데 어렵다고 안 하면 결국 못하게 돼. 어르신은 그 말을 남기고 손에 작은 종이 쪽지를 하나 건네주셨습니다. 그 안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살아줘서 고마워. 이 문장을 평생 아내에게 한 번도 말하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매일 되뇌었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운 누군가에게, 같이 사는 배우자에게, 혹은 스스로에게도 말입니다. 하루 한 문장으로 시작해 보세요. 오늘도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그때 미안했어. 보고 싶었어. 사랑해. 말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시간을 줄이기 위해 오늘 단 한 문장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4. 내려놓는 건 손해가 아니라 해방이다. 욕심을 내려놓는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포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욕심을 비우면 마음이 남더라.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었던 마음, 자식에게 바라는 기대,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나를 무겁게 만들었던 짐이었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은 어르신이 자식에게 기대한 걸 접었더니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걔가 내 뜻대로 안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사는 거더라고. 내려놓는 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도 나도 자유롭게 해주는 일입니다. 5. 감사는 매일 반복할수록 습관이 된다. 감사는 연습이야. 처음엔 잘 안 되지만 하다 보면 익숙해져. 어르신은 매일 밤 종이에 오늘 있었던 감사한 일 한 가지를 적으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별일이 없었다고만 쓰셨지만 이제는 그 작은 일들이 삶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불씨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쓰러지지 않고 잘 걸었다. 이웃이 고구마 한 봉지를 가져다 주었다. 손주가 영상통화를 해줬다. 햇살이 따뜻했다. 감사를 찾아내는 눈이 생기면 삶은 다르게 보입니다. 부족함 대신 채움이, 서운함 대신 고마움이, 비어있음 대신 살아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90세 어르신이 전한 교훈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살아가는 이 자리, 이 하루 속에서 충분히 실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루 한 걸음만 바꿔도 우리 삶은 어제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따뜻하고 오래 갑니다. 이제 다 지나갔지. 그런데 말이야, 지금도 가끔은 꿈을 꿔. 김영수 어르신은 그렇게 말하며 햇빛이 스며든 마루 끝을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이 말하는 꿈이란 대단한 성공이나 복권 당첨 같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내와 손을 잡고 눈길을 걷던 장면, 어린 딸이 학교 가는 길에 손을 흔들며 웃던 얼굴, 장날에 들고 온 싸구려 장난감 하나에 눈이 반짝이던 아들의 모습.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결국 마음에 남은 사람과 순간만 가지고 떠나는 거야. 집도, 돈도, 명예도, 심지어 건강마저도 언젠가는 하나둘 곁을 떠납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마음속에 남아 우리를 웃게도 하고 울게도 하는 건 그때의 따뜻함, 그때의 표정, 그리고 나누었던 진심입니다. 90이 넘게 살다 보니 정말 많은 걸 겪었어. 배신도 당하고 싸우기도 하고 자식들 때문에 울기도 했고 아내 보내고는 그냥 숨만 쉬며 며칠을 버텼지. 근데 말이야, 그 모든 게 지나가더라고. 미웠던 사람도 힘들었던 날도 다 지나가. 어르신은 주름진 손을 무릎 위에 포개고 말했습니다. 지나고 나니 남는 건 결국 내가 누구였느냐더라. 누구에게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누구에게 미안한 채 남았는지 그게 남더라고. 이 말을 들으며 우리도 묻게 됩니다. 나는 누구에게 따뜻한 사람이었을까? 나는 마지막에 무엇을 남기고 떠날까? 혹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말하지 못한 고백이, 전하지 못한 고마움이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 있진 않나요? 우리는 이제 그걸 꺼내어 전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했습니다. 더는 미루지 않아도 되는 나이, 누구보다 진심이 통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김영수 어르신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살다 보면 욕심도 따라오고 후회도 따라와. 근데 결국 내가 누구에게 따뜻했느냐? 그거 하나로 내 인생이 정리되더라고.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이미 인생의 답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영상을 보는 여러분께 조용히 묻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누구에게 따뜻했나요? 그리고 내일은 누구에게 따뜻하고 싶으신가요? 이 영상이 당신의 인생에 작은 흔들림 하나라도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이 당신의 오늘을 조금 더 부드럽고 내일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만들어주기를. 그렇게 우리 모두가 살아있어서 고맙다는 하루를 조금 더 자주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